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원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입맛을 갖다 다시게 하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닭 한 마리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죠.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 이 대북 협상을 총괄해왔던 스티브 비건 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보니까 저 닭 한 마리를 갖다 요리하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예. 근데 사실 스티브 비건은 예전에도 보면 한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 오면은 그 바쁜 와중에도 회담 마치고는 꼭 보면은 닭 한 마리 집을 들려서 닭 한 마리를 꼭 먹곤 했는데, 어쨌든 뭐 세계 뭐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자기의 어떤 그 동영상으로 한식을 갖다 올리는 것, 닭 한 마리를 비롯한 한식 올리는 바람에 한식에 대한 뭐랄까 뭐 밸류라고나 할까요, 가치라고나 할까요, 높아진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닭 한 마리를 먹었다고 뭐 한국의 우호적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도 어떻든 음식 자체가 저는 뭐 비빔밥 같은 것도 그 마이클 잭슨이 먹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알려지는데 기여를 하고 했거든요. 어떻든 지난 12일입니다. 12일이면 안 됐네요. 그날이 이제 미국으로 얘기하면 어머니 날인데 그날은 이제 뭐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뭐 감사의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녀들만이 아니라 자녀를 가진 아내 부인에게도 그런 감사의 남편이 그렇게 하는군요. 하는 게 이제 관례인 모양인데 비건 그 장관이 부장관 닭 한 마리의 요리 그리고 또 감자전 또 호박전 이런 거를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부인에게 이렇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닭 한 마리 하면 저도 보면은 이 동대문에 가서 이따가 좀 먹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잘 가는 데가 진옥과 할머니 그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보면 닭 한 마리 많은데 아주 그 보들보들하고 맛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역사가. 그럼요. 그게 이제 1970년대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동대문이 이제 패션의 어떤 그 메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의복 관련된 상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상점의 상인들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칼국수 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닭칼국수, 닭칼국수. 그게 생겼는데 그 닭칼국수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닭 육수에다가 칼국수를 끓이고 또 거기에 이제 고명을 이렇게 이제 고기를 좀 찢어갖고 올렸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제 농으로 얘기를 했는지 들어가면서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닭 한 마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때 바쁘고 손님들도 많고 이러니까 시간 단축을 위해서 닭을 먼저 끓인 겁니다. 육수를 내고 이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제 고기를 이제 소스에 찍어 먹고 이제 칼국수를 뒤에 후식택으로 이렇게 먹어서 아무튼 그 주 원료와 부 재료가 순서가 바뀌는 주객이 전도되는 음식이 됐죠. 어떻든 동대문 지금 이제 그 닭 한 마리의 골목은 동대문의 어떤 문화 상품으로서 이렇게 뭐 자리를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사실은 저도 보면 닭 한 마리 먹은 지가 20년이 채 안 돼요. 사실은 그 전에 보면 뭐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닭 칼국수죠. 보통 칼국수 하면 이제 보면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 아니면 소 사골 칼국수도 멸치도 있고 한데 보면 닭 한 마리, 그러니까 닭 칼국수를 먹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고기를 먼저 한 마리 또 반 마리 내서 먹고 소주랑 먹고 나중에 보면 이제 칼국수 면을 넣어서 끓여 먹은 지가 20년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닭 한 마리는 어쨌든 동대문 시장의 아이콘이 된 셈인데 우리나라도 닭 하면 또 굉장히 보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게 많습니다. 보면은 우리 저기 안동 찜닭이 있죠. 그 다음에 저 춘천에 가면 닭갈비가 있죠. 또 속초에 유명한 그 닭강정 있습니다. 전 다 먹어봤습니다. 또 대구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대구에 가니까
북구 쪽 경북대 쪽 그쪽 가면 닭똥집, 닭모래집이죠. 닭똥집의 골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 닭고기를 좋아한다는, 닭 요리를 좋아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든 이렇게 지역 특산의 어떤 상품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음식이 닭 요리만큼 이런 거는 거의 없죠. 그렇죠.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뭐 닭 요리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겠는데 우리 고서에도 보면 음식에 관련된 뭐 임원 경제지라든지 귀합 청소라든지 음식 디미방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그 닭 요리에 대한 소개가 아주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음식 디미방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제 거기는 닭고기라는 게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일본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오방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찐다. 또 이렇게 뭐 찌고 구이를 하고 줄이고 또 이렇게 생걸로 먹고 이런 5가지를 오방이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의 닭 요리는 뭐 냉채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칼국수도 하고 국도 하고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거는 최근의 일이긴 합니다만 잘 아시지만 이 닭이라는 게 부위에 따라서 맛과 또 영양이나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분화되면서 이런 이제 문화 상품으로 각각의 맛을 살리는 것들이 생겨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저희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고기 먹기 어려웠죠. 뭐 그런 와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보면 설날이나 뭐 추석 때 이제 차례 지낼 때 그때는 닭 한 마리를 통으로 해서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올려놨고 제수로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닭 백숙, 다음에 흔히 닭 도리탕, 그다음에 닭죽, 뭐 닭곰탕 등이 있는데 저는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가 10살 남자 지금부터 50년 전이네요. 그때 명동에 영양사라고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뭐냐니까 전기통닭이에요. 전기통닭에서 통해서 이렇게 밖에 판보기 척척 돌아가면서 하면 기름이 툭툭툭 떨어지고 하면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냄새가 좋고 군침 나고 그 노란 그 빛깔 정말 입맛 땡기죠. 그래. 근데 이제 보면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갖고 보면 뭐 저희가 또 이렇게 보면 스틸 사진 하나 올리겠습니다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가니까 시장에서 통닭을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큰 가마솥에 기름 끓이고 조선 통닭이라고 했죠. 지금은 뭐 한국 통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이게 갖다 하면은 이제 닭 한 마리가 통닭이 돼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토막 내서 먹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유난하게 이게 이제 통닭 완전한 이제 닭을 가지고 요리하는 음식이 많은데 그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그랬을 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는 이제 그 닭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그것도 알을 다 낳고 이제 퇴계가 돼야 그것도 이제 잡아서 이제 먹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게 나이가 든 닭, 또 등치가 커진 닭은 질기지. 살이 질기고 근육도 이제 딱딱해지고 그래서 먹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온전하게 아주 뭐 여러 시간 동안 이거를 푹 구워야 그나마도 이제 먹기에 식감이 좀 살아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잘라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뭐 흔히 얘기하듯이 닭이야 사유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귀한 날 그 중요한 손님 이런 분들에게 대접하던 음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토막 내는 것보다는 완전한 그 통째 음식을 대접함으로 해서 그걸 또 상징적으로 대접하는 의미를 이렇게 확대 재생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요. 이제 뭐 씨암탉도 말씀하셨고 보면은 이제 장닭 같은 큰 가뜩이나 저 토종닭 좀 질기거든요. 운동량이 많아서. 근데 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새 또 더 작아졌대요. 그래서
500g 정도 되는 게 최고로 맛있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많이 안 먹으니까 네. 불과 이제 500g 정도 되는 것을 지금 뭐 제일 선호하는데 그것은 불과 한 2주일 정도 키우면 2주일밖에 안 키워요. 네.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뭐 통상 보면 우리 저 닭 그 출하할 때 보면 뭐 43일인가 뭐 그렇다 그러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그렇겠군요. 예. 근데 그래서 예전에도 대감님들이 다 대감님 귀한 분들은 이 질긴 닭 안 먹었어요. 영계 백숙 먹었습니다. 영계. 네. 그래요. 그렇죠. 예. 이제 근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이나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굉장히 닭 요리가 발달돼 있죠. 예.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다가 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 생기면서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들어왔나요? 예.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좀 소개가 됐는지 그때부터 토막을 내 가지고 뭐 이렇게 요리를 그래, 맞아. 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때까지 다닐 때까지만 해도 다 통닭이었어요. 그 가마솥에 튀긴 통닭이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KFC인가 그 들어오면서 보니까 뭐 파파이스라고 있었어요. 그 보니까 파파이스, 맥도날드 뭐 이런 것. 예, 고기를 잘라서 팔더라고요. 일본은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 뭐 여러 부위를 갖다 먹는다면서요. 네. 일본은 네.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육고기는 아예 먹지도 않았고요. 예. 근데 간혹 이런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야생 동물로 잡은 것은 네네. 간혹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에도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네. 이제 남쪽에서부터 이제 그 튀기는 네. 닭 튀기는 요리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특색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네. 그 닭 요리를 다 부위별로 팝니다. 아, 닭을. 그래서 제가 뭐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적어왔는데 안경 올리지 마. 내가 옆에서 읽어드릴게. 예, 그럼 읽어주시죠. 예, 목살은 새세리, 안창살은 토리 하마리, 토리 하라미, 가슴 연골은 하라미 난꼬츠, 무릎 연골도 먹었죠. 희한한 놈들이네. 무릎 연골은 희자난 꼬츠, 엉덩이살, 이거는 본지리, 허벅지살, 어깨살, 그건 소리레스, 등껍질살, 토리페타, 쇄골살, 토리노 마츠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먹습니다. 아무튼 부위가 네. 헤아릴 수도 없이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고 네네. 고기만이 아니라 네. 염통이라든지 그 모래주머니 똥집.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먹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분화해서 먹은 게 네. 이유가 뭐냐면 그 음식 본연의 맛 그것을 그건 늘 말씀하셨던 예. 게 일본 사람들은 음식 본연의 맛에 굉장히 집착한다면서요. 예, 선호하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닭은 뭐 작은 뭐 크기는 작지만 네. 그 부위마다 다 맛도 다르고 예. 뭐 식감이 다르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그 본질적인 식감을 찾아서 네.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예, 섞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이거를 부위별로 팔고 또 요리도 이렇게 분화해서 하고요. 그게 이제 야리도끼, 야끼도리. 야끼도리. 그게 이제 가장 분화된 요리를 손 씻고 요리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먹은 게 바로 이제 그 꼬치 요리. 야끼도리죠. 야끼도리로 이제 주로 먹었죠. 저희도 보면 소주 한 잔 하고 할 때 야끼도리 많이 먹지 않습니까?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파는 야끼도리 집 가면은 어떤 데는 닭 날갯살, 네. 다음에 뭐 닭 똥집, 예. 닭 무슨 살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관동 대지진하고 네.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패망하고 난 뒤에 네네. 일본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려워질 때일수록 이게 식문화가 네. 발달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내장이나 이런 걸 안 먹었는데 네. 내장을 꼬치로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예. 훨씬 이 문화가 이제 그 닭고기의 문화가 이제 발달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치는 것은 네. 나고야의 이
닭 날개 네. 이 꼬치를 최고로 칩니다. 아, 그 나고야. 테바사키라고 하는데 예.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예,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뭐 저 아까 저 슬쩍 말씀하시면서 일본에 갔을 때 닭 회도 먹었다면서요? 예. 닭 육회 지금. 육회. 근데 가슴살 육회인데 네네. 그 이제 가슴살이 아무래도 살이 퍽퍽하잖아요. 퍽퍽하죠. 예. 그러니까 그 요리를 하면은 이제 퍽퍽하니까 그것을 이제 회로 예. 먹는데 그거는 특히 갓 잡은 그래야겠죠. 예. 걸 가지고 먹어야 네. 그 제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뭐그 냉장고에 들어가면 아예 먹지도 못하고요. 아. 그래서 아주 귀한 음식으로 치는데 제가 언제 한번 그 일본에 갔을 때 네. 와세다 대학 앞에 그 아주 유명한 예. 닭회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마셔봤는데 맛있어요? 생각보다 네. 비리지는 않더라고요. 상큼하고. 아, 예. 근데 물론 소스를 찍어 먹었는데 네. 먹을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을만하잖아. 저거 귀한 음식이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아무래도 먹어야지. 생소한 음식이기 때문에 예.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튀김 요리는 별로 안 한다면서요, 닭을. 아니 튀김 요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튀김 요리를 총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네. 아케 모토라고 합니다. 네, 아케모토. 네. 아케모노. 아케모노. 네네. 모노가 이제 물이니까요. 예. 아케모노라고 하는데 네. 아케모노 하면은 이 닭튀김을 통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주 흔하게 우리만큼 먹지는 않아도 네네. 그냥 먹습니다. 많이 먹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그 본연의 맛을 즐기기 때문에 네. 이 기름으로 튀기면 네. 그 본연의 맛이 예.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맛이 나지 않으니까 그게 튀김 요리의 핵심입니다. 튀기면서도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아주 다양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게 튀기는 것도 온도에 따라서 또는 소스에 따라서 이게 다 온도도 다르고 조리 방법도 달라지고 그래서 예. 심지어 아케모노나 네. 아니면은 뭐 도리야끼나 야끼도리.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말이 헛나가고. 네, 잠깐만 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야끼도 도리야끼 하면 저 김경훈 기자가 뭐 지금 야끼도리 먹어나 보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아무튼 예. 그 본연의 맛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그렇게 네. 하고 네. 특히 뭐 이런 음식들은 네.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네. 똑같은 맛을 내는 집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기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네. 심지어 일본 사람들은 뭐 이 요리사, 닭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은 그 화가가 네. 그 캠퍼스를 대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튀김 얘기하셨는데 여기 오다 보면 저 튀김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이들 많이 이용하는 튀김집인데 이렇게 옆에 보면 선전 문구가 있는데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답니다. 예. 튀김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쓰레빠를 갖다 튀겨도 맛있으니까 할 말 없죠. 자, 그러면 역시 음식의 천국은 그래도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양하고요. 네네. 지역마다 민족마다 네네. 또 뭐 55개의 민족이 사니까 네네. 그 닭 요리가 없는 곳이 없죠. 네. 근데 재작년인가요? 2017년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국을 이제 국빈 방문을 네네. 하게 됐는데 네. 그때 대접했던 그 메인 요리가 네. 닭 요리입니다. 쿵바오지하고 네. 치커지라는 이 요리인데 네네. 뭐 쿵바오 우리나라도 팔아요. 경우는 궁포기정. 예, 네. 그 뭐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예. 있는 건데 네. 그 특색이 뭐냐면 그 네. 깍두기처럼 이렇게 깍둑썰기라는 거나 고기를 해서 예. 거기다가 이제 땅콩을 넣고 각종 채소를 넣고 해서 볶음 요리인데 예. 특히 고소한 맛이 그리고 치커지는 네. 이거는 뭐 중국에서도 아주 전설적인 닭 요리로 치는데요. 네. 건융제가 이제 능행을 네네. 이제 그 운남성에 가게 됐습니다. 네네. 거기 간 김에 네네.
여기의 최고의 음식을 맛보자 그래서 네. 경연대회, 그 천하 제일의 맛이라는 경연대회를 열었는데 네, 네. 그때 1등한 음식입니다. 네. 근데 이 음식의 특색은 뭐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의사가 치귀지라는 건데 치귀라는 게 뭐니까 삼수변에 기자 쓰고 구어는 뭐냐가 화구할 때 이 냄비란 뜻이고 지는 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거지. 예. 근데 치거라는 게 그 그릇입니다. 네, 그릇이에요. 근데 운남성에 나는 그릇인데 네, 네. 거기는 이제 운남성에 나는 5가지의 네. 어떤 독특한 흙이 있나 봐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빚은 그릇인데 네. 그 그릇이 이렇게 움푹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가운데 보여드릴게요. 심선로 같이 생겼어요. 예, 예. 심처럼 이렇게 예, 기둥이 있더라고요. 기둥이 있고 예, 예. 구멍이 뚫려 있는데 네. 국물을 붓지 않고 네. 닭과 각종 이제 양념 재료들을 넣고 야채를 넣고 예, 끓입니다. 그러면 그 야채나 닭에서 나오는 그 국물로 채소와 육수로 예. 그걸로 이제 끓여진 음식입니다. 네네. 그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맛을 보고 정말 천하의 제일의 맛이라고 칭찬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중국의 뭐 아까 이제 막 궁포기정, 그러니까 궁바오지딩하고 치구어지가 이제 하다면 그 외에도 또 뭐 중국에 기괴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예, 예. 근데 엄청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네. 그게 이제 대나무 요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나무 요리요. 네, 대나무에다가 예. 그 닭을 몇 조각으로 이렇게 토막 내 가지고 아주 긴 통에다가 네네. 그걸 집어넣어서 예. 통나무째 그걸 태우다시피 익힙니다. 요리를. 그래가지고 그게 저절로 벌어지거나 칼로 이렇게 베어내면 네네. 그거에서 익었는데 거기에는 특히 대나무 향이 그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네. 그 맛이 아주 독특하다고 그러고요. 네. 또 대나무 요리 중에 하나는 네. 그거는 광저우의 어떤 보양식으로 통하는데 네. 그 내장을 드러내고 그 대나무 잎을 대나무 통에다 집어넣어서 항문으로 집어넣습니다. 어이구.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끓여서 먹는데 그래서 또 대나무 향이 난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고요. 예. 뭐 우리가 알지만 뭐 철판 요리로 네네. 닭발 요리, 닭발 요리 유명하죠. 이런 거라든지 이제 그 너무 엽기적인 얘기는 그만하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 마침 보니까 저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부장관입니다. 미국은 이제 장관이 있고 부장관이 우리 말하면 차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차관하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차관복급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넘버 2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스티브 비건, 옛 보면 대북 조종관, 미국의 그 조종관이 원체 닭 한 마리 좋아하고 이번에 뭐 5월 12일 날 미국의 어머니 날에 자기 부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닭 한 마리와 감자전 또 호박전을 부쳤다는 얘기를 갖다가 소재로 삼아서 한중일 3국의 닭 요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